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오늘 접선의 방정식을 좀 해볼 텐데, 우리가 지금 배웠을 자체가 어떠한 함수가 있으면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 점에서 뭘 그으면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이 곧 직선이기 때문에 그 녀석의 기울기를 가질 텐데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그게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라고 배웠던 게 우리가 지금 연결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분계수 구할 때 극한식 풀어야 돼가지고 조금 오랜 과정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최근에 도함수를 구함으로써 그 과정들을 생략했고, 그러면 도함수 구한 다음에 그 x만 집어넣으면 미분계수가 나옴으로써 조금 편리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것들을 가지고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두 함수와의 관계성을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함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함수를 관계를 해석해 보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 있거든. 고1 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이런 걸 배웠었어. 이차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관계가 있었거든.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뭐 만나지 않는 경우, 또 이렇게 뭐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경우, 이런 게 있었거든. 주로 이런 것들의 관계는 우리가 뭘로 해석하냐면은 판별식으로서 해석을 했던 것 같아. 맞죠? 판별식으로 해석할 때도 사실 여러분들께서 뭐 쓰셨냐면은 차이 함수를 사용하시고 빼기 함수 말하는 거야. 차이 함수 하신 다음에 판별식을 갔던 것 같고, 얘는 차이 함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차이 함수 판별식이 0인 거고, 차이 함수가 0보다 작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0보다 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 세 가지 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여기 접할 때가 가장 기하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상황이거든. 이 접할 때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때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하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들을 관찰할 때 접하는 것 위주로 먼저 관찰을 할 거고, 수능도 접하는 것 위주로 나올 거고, 내신도 접하는 것 위주로 나올 거니까 접하는 거를 할 줄 알아줘야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이런 간단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는 주로 함수가 이제 수2에선 주로 다루는 함수가 몇 차식이냐면은 3차식이고, 그 다음에 4차 함수, 3, 4차 함수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뭘 쓸 수가 없냐면 판별식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밖에 없냐면 판별식을 못 쓰니까 뭘 확인해서 그래프 해석을 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빼기 함수도 곁들여서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빼기 함수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 3, 4차 함수가 나오는 상황에 판별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접방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그 접방을 이제부터 만들긴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은 직선을 너희들이 다 만들어줘야 돼, 직접.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접선도 결국에는 뭐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엔 직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접선도 직선이니까 직선은 총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울기가 필요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직선 반점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를 안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죠. 맞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싶죠. 없겠죠. 두 가지를 다 주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뭘 줄 거냐면은 이제 이 기울기만 줄 수도 있겠고요. 한 점만 줄 수도 있는데 이 한 점도 사실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내가 하는 게 곡선이로 주로 다르니까 곡선 밖의 점을 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뭘 줄 수 있냐면은 접점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곡선 밖의 점이라면 그렇고 그냥 접점이 아니다라고 제가 쓸게요. 접점을 줄 수도 있고요. 접점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접점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 또는 한 점을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갈지는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근데 기울기를 떡하니 주진 않잖아. 기울기 주는 힌트가 뭐가 있겠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우기로는 평행이 있잖아. 평행 나오면은 지금 뭘 말해보는 거지? 기울기가 같다. 뭐 이렇게 써먹는 거겠지. 두 번째는 기울기를 어떻게 줄 수 있냐면은 수직이다. 기억나? 수직이면 어떻게 주는 거지?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기울기 이런 힌트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세 번째 힌트로는 그냥 그 점에서의 뭘 주면 되겠어. 그냥 미분계수를 주면 걔 기울기 준 거구나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총 이 세 가지로서 기울기를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 힌트들이 나오면 기울기에 대한 힌트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해보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의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한정은 선생님이 얘를 a, f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볼 수 있는데 이 접선을 쓰면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 이 접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y는 쓰겠고 여기 앞에 뭐 써야죠? 기울기 써야죠.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고?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점에서의 뭐개수? 미분계수랑 같죠. 따라서 뭐가 들어가게? f 프라임 a가 들어가겠죠. 이게 미분계수 기울기. 괄호 치신 다음에 여기 때 뭐 넣어야죠? 지나는 점 얘잖아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x-a 맞죠? 괄호 닫고 플러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fa라고 써주면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미분계수가 여기 있고 지나는 점은 여기 있으니까 관계식을 예쁘게 만들어서 풀면 되겠다라고 봐줄 수 있겠죠. 됐나요? 뭐 간편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라고 한다면은 함수가 y는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있다고 치면 여기 위에 접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접하는 점인데 그 접하는 점을 뭐라고 줬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대충 1,1이다 라고 문제 줬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때 문제에서 접선이 뭐냐라고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면은요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겠죠. y는 써주시면 되겠고 미분해 보면 되겠죠. y 프라임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서 제가 지금 뭐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울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미분한 거 할 때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x 1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맞죠? x 1 집어넣어 주시면은 3 빼기 4 플러스 1이니까 0 되네요. 맞죠? 뭔가 잘못 만들었네요. 제가요. 맞죠? 잘못 만들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써보면 뭐가 되겠어? y는 0 곱하기 x 빼기 1 플러스 1이죠. 제가 잘못 만들었는데 문제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원하는 거는 이제 기울기에 하고 얘가 지나는 접점이라는 걸 이용하고 싶었는데 예제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쉽게 말하면은 접점을 주어진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접점을 주어진 상황이라면 문제 풀기가 수월하죠. 맞죠?
결국에는 접점을 주면은 한 점 해결됐고 한 점은 해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뭘로 해서 미분해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네. 맞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고민하실 게 기울기만 준 거랑 접점이 아닌 걸 준 거, 이 두 가지가 되어지는 거겠죠. 선생님, 그러면 기울기만 주거나 접점만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해결해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로는 잠깐만 얘기 좀 나눠보면, 만약에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이거 문제에서 제시해 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기 m을 제시해 줬다고 칠게. 알았죠?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함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치면은 그 녀석이 기울기 m인 점이 총 2개 있다라고 우리가 대충은 그래프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2개 줬겠죠. 맞나요? 이 점을 우리가 접점이 총 2가지가 있을 텐데 둘 중에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임료 선생님이 t라고 하나 잡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뭘 찾을 거냐면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다? m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생기냐면은 t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방정식이 생겨지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실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실근이 바로 내가 찾고 싶은 바로 접점의 무슨 좌표다? 접점의 x 좌표가 나온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찾으세요? 접점을 찾으세요. 접점을 찾아주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먼저 찍겠다? 접선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되나요? 결국에는 기울기를 주면 뭐해서 미분계수가 그거인 점을 찾고 그거의 방정식을 풀면 접점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줄 수가 있냐면요. 이번에는 접점이 아닌 점을 문제에서 제시해 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접점이 아닌 점을 제시했어요. 접점이 아닌 점을 제시했다라고 보시겠죠. 접점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곡선이 있는 건데 이렇게 곡선 밖에 한 점을 준 거예요. 이 한 점 P를 준 거죠. P를 아예 줬을 거예요. 얘는 뭐 A, P라고 제시했다고 줄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만들려면 두 가지 필요한데 뭐뭐 필요하죠? 접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미분계수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접점을 임의로 설정합니다. 이 접점을 t, ft로 임의 설정해 줍니다. 저희가. 됐나요? 그러면 한 점을 임의로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요. 맨 첫 번째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얘를 뭐해서? 미분한 다음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t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해결이 되겠죠. 두 번째는 접점은 우리가 이미 임의 설정했어요. 접점을 어떻게 임의 설정했냐면은 t, ft로 임의 설정이 되어진 상태겠죠. 그러면 접선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접선 어떻게 만드냐? y는 미분계수는 f't예요. 지나는 점은 t, ft라고 둬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 점 P, A, B를요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B는 F'T 곱하기
a 빼기 t 플러스 ft가 되어지시면서 얘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얘는 바로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됐나요? 또 이 t에 대한 방정식 풀어주시면은 거기에 나온 실근이 바로 뭐가 되겠다? 접점의 x좌표를 여러분들께서 구하신 거라고 봐주시면 되어지겠죠. 근데 이 방법을 딱히 좋아하진 않고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써먹어야겠죠.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첫 번째 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풀이가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점에서 이 점의 평균 변화를 구해보려고 해요. 평균 변화율이요. 평균 변화를 구해보시면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이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A, B구나. 평균 변화를 구했어요.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 미분계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겠죠. 그게 F'T랑 같다는 이 방정식을 세워서 푸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 거고요. 이렇게 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는 직스레 방정식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1학년 때 배웠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원하는 거는 그냥 기울기와 접점 어떻게 응용할 거고 모르면 임의 설정에서라도 봐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습 몇 가지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볼 텐데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 배우고 계세요. 여러분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적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고요. 1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위에 점 2, 마이너스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에 둘러싸였다고 하니까 접선 구해야겠네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했다고 하니까 접점을 준 건데 2, 마이너스라고 줬다고 보시면 되어지겠죠. 접점을 줬기 때문에 접방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분해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x가 되어지겠고 그 미분한 값에다가 x의 2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라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 기울기를 알아. 2, 마이너스 1 지나고 싶어. x 마이너스 2 빼기 2가 돼서 결국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내가 찾은 접선이에요. 이 접선의 무슨 절편 찾으라고 문제에서 말했죠? x절편과 y절편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뭐 여러분 입장에서 x절편, y절편 각 찾으셔도 되겠고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x절편 2가 되겠고 y절편 1이 되니까 이 삼각형 넓이 여러분들께서 구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지금 아마도 좀 뭔가 다른 걸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먼저 다항함수 fx인데요. 극한식이 나와져 있죠.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1 되겠고요. 그게 문제에서 4라고 줬습니다. 먼저 꼴 확인을 위해서 분모가 열어가는데 현재 수렴하고 있죠.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를 알게 되는데 f2가 1이다라는 걸 알게 되겠고 이 f2가 1이라는 거가 아마도 함수값과 점, 아마도 점 하나 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의미 해석을 위해서 리미트 x가 현재 2로 갈 때 fx 빼기 f2가 되겠고요. 분모가 x-2가 되니까 f'2가 되어지겠고 그게 4라고 준 거가 되겠죠. 지금 접선의 기울기 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뭘 준 거냐면 접점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x의 좌표가 2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점과 기울기 다 준 거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직선 만들면 되겠죠. y는 기울기는 4짜리고요. 2,1 지나니까 x-2 플러스 1이 돼서 답은 y는 4x-5가 된다고 마이너스 7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만들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곡선 y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x로 줬죠. y는 x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인데요. 이 위의 점 2,0을 지난대요. 접점을 아마도 2,0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을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혹시 헷갈리실 수 있는 점 볼게요. 점 2,0에서의 그은 접선의 수직이래요. 이거에서 그은 이 접선에 뭐한다? 수직이다로 줬으니까 아마도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F'2를 구하라는 건데 손가락 가리기로 해서 2하고 2 넣어서 8이라고 쓰시면 답이 틀립니다. 손가락 가리시기 전에 이 녀석의 미분계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손가락 가리기를 쓰실 때 먼저 뭐부터 쓰고 얘의 미분계수인 마이너스 1을 쓰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가리신 다음에 2 넣어서 2 곱하기 4라고 써주시면 되어지겠고요. 미분계수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8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데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은 얘의 뭐인 녀석이다? 수직인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다? 8분의 2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y는 기울기는 8분의 1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 문제에서 2,0을 지난다고 문제에서 말했거든요. 그 수직인 직선이. 이게 아마도 지나는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x-2만 써주시면 답이 나와주겠죠. 3번입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쟤를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법선이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 접하는 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하는데 조금 뒤편에 나올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4번 문제 봤더니 직선이 평행하다. 아마도 기울기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제에서 기울기를 제공해 준 거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짜리인 거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특별한 접점은 없어요. 근데 접점이 제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문제에서 기울기만 준 거니까 그러면은 미분계수가 언제 마이너스 1인지를 구해야겠네요. 뭐 대충 그림으로 예상해 보면은 이 참수가 있다면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다? 찾을 거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럼 미분해 봅니다. 미분해 보시면 얼마가 되어지냐면요. 마이너스 2x 얼마가 되겠다? 플러스 3이 되어지겠죠. 이 미분계수가 얼마일 때 찾고 싶다? 마이너스 1일 때를 찾고 싶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결국에는 x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x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어지는 거겠죠. 문제에서 접방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이 접점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요. 그러면 x좌표는 2가 되겠고
y좌표는 2를 넣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다? 1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접점도 알고요. 기울기도 알아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되어지는 거겠죠. 되나요? 이게 4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이래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인데 얘 지금 수직이다 라고 문제에서 줬죠. 수직 줬다라는 건 뭘 주고 싶었냐면은 기울기를 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얘의 기울기가 현재 얼마냐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는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의 기울기는 자연스럽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내가 찾고 싶은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냐면은 2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전 이제 기울기는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스럽게 접점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또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미분했을 때에 언제 2가 되는지를 찾으러 가볼 텐데요. 현재 y는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6x 빼기 2니까요. 얘를 미분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6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게 얼마가 될 때 그게 2가 되는 x의 좌표를 지금부터 찾아볼 거예요. 들어오시죠. 시간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따라서 x의 세제곱은 1이 되니까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접점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접점은 얼마가 되냐면은 x좌표가 1이고 여기다 1 집어넣어 주시니까 y좌표가 3이라는 거 알게 됐죠. 그럼 접점 알았고 기울기 아시니까 접방 만들 수 있겠죠. 접방 어떻게 만드냐고요? y는 길기가 2예요. 지나는 점이 1,3이니까 x-1 플러스 3이 되어져서 답은 y는 2x 플러스 1이다가 되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네, 5번까지 풀어냈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네, 6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요. 0,1을 지나는 직선이 접한대요. 문제에서는 기울기도 주지 않았고요. 접점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얘는 뭘 줬냐면은 지나는 점을 줬는데 곡선, 그러니까 접점이 아닌 한 점을 줬죠. 그것도 얼마라고 줬냐면은 0,2라고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잡으라고 했는데요. 접점을 임의로 설정해야 된다. 접점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 어쩔 수 없이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라고 임의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 쓰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평균 변화율과 뭐랑 같다? 순간 변화율이 어떻다? 같다. 이걸 지금 쓰자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균 변화율이요.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t-0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2가 평균 변화율이 되어지겠죠. 그게 순간 변화율과 같은데 순간 변화율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 주셔야 될 텐데 y''은 얼마가 되냐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x의 t를 넣어 주실 거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너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줘주시면 순간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같다. 그렇게 되는 게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면은 t의 제곱,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2가 되어지겠고요. 그 결과를 네, 여기다가 안 빼는 t 하니까 3t의 제곱 빼기 2t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3t의 세제곱이네요. 됐나요?
이 항에서 방정식 풀 거고요. 2t의 세제곱 이 둘이 사라지겠고 이게 현재 마이너스 2다. 따라서 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결국에는 접점 x좌표 알았죠? 그러면 접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x좌표는 현재 마이너스 1이 되겠고 y좌표는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 y좌표 집어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접점을 여러분들께서 구하실 수 있겠죠. 이건 셀프로 찾으셔야 돼요. 접점은요. 그럼 접방 만들으라고 했죠. 접방 만들어 볼까요? y는 현재 지금 기울기 아직 못 구했는데요. x좌표 현재 얼마인 거 구했어요? 마이너스 1인 거 구했죠. 이게 이 둘 다 지금 기울기를 뜻하죠.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게 좀 더 편할 거예요. 마이너스를 넣어보시면 3 빼기 2니까 1이 되는 거게 해볼 수 있어서 기울기는 1이 되겠고 지라는 점이 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다 되어져서 얘는 y는 x 플러스 2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죠.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 물어봤어요. 이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필요하겠죠. 됐나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 민호 모르죠? 민호 모르죠? 민호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아세요, 민호 씨? 아 그래요? 되게 똑똑하시네요.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얘 y를 혹시 모르니까 공식 한 번만 써줄게요. 공식 이 점에서 수직인 거리 공식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시작. d는 얼마죠? 루트 m제곱. 모르네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역시 모를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요 a m. 그 다음에요 m제곱 아니죠. 1 들어가야죠. 어떻게 고치셔야죠? mx 마이너스 y 맞죠? 플러스는 여기로 고치신 다음에 각각의 개수를 제곱해 주시고 am 절대값 am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p 플러스 n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문제 풀려고 하는 건 x 빼기 y 플러스는 0이라는 직선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죠? 원점 사이 거리니까 한번 공식 써볼까요? 거리 디스턴스는 시작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0,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죠. 맞죠? 2가 되겠고 분모는 루트 2가 돼서 답은 뭐가 되겠다? 루트 2가 답이 되어지다. 근데 지금 이 참수에서 1, 마이너스 1 그려지는 접선이 두 가지가 될 텐데 둘의 합을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됐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또 뭘 준 거야? 6번처럼 접점 안 줬고 기울기도 안 줬고 접점이 아닌 점을 줬죠. 이거 같은 경우니까 또 이미 설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t, t의 제곱 마이너스 t라고 제가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요. twice 아니에요. tt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또 뭐 할 거냐면은 평균 변열과 뭐랑 같다? 순간 변열이 같다. 이것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제가 지금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어려워지니까 여기부터.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t-1분의 혹시 추면 말해 얘들아?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되게 추워요? 네, 좀 더 얼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순간 변화를 구할 텐데 접선의 기울기 필요하니까 그 녀석을 미분해 보시면 뭐가 되냐면은 2x 빼기 1이 돼서 집어넣으면은 2t 마이너스 1이 되어져요. 그럼 또 t에 대한 방정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치 그거야. 마치 한여름에 패딩 입고 더워 죽겠네 이런 거 똑같은 거지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한여름에 패딩 입고 덥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얘랑 곱하는 거 암산 잠깐 해볼게.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 되거든. 약분하면 없어질 것들이고 t의 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 되어지니까 t가 0 또는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x좌표를 물어본 건 아니거든. 아마도 이제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짜리다? 2짜리라고 아마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0일 때 미분계수도 구하고 2일 때 미분계수도 구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 갖고 구해보니까 2x 빼기 1이었거든. 그러니까 f 프라임 0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지. f 프라임 1은 얼마가 되지? 2는 얼마가 되지 얘들아? 3이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뭐 하면 되겠다? 더해주시면 답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저한테 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과 똑같거든요. 아, 다르긴 해요. 이건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칠 거니까 이건 좀 배워가시면 학교 애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그런 거죠. 마치 뭐 초등학교 때 아이폰 사면 자랑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자랑할 만한 거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건 이제 뭐 학교 선생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한테 이렇게 푸셔도 돼요. 알았죠? 이렇게 이건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배우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잠깐만 뭐 하나만 해도 돼요? 네, 그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설명할 게 좀 깊어서. 근데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념도 설명하겠지만 얘들아 괜찮아. 그 개념을 우리가 지금 아직 극대국수를 안 배워서 그런데 극대국수 배우고 나면 이해갈 개념이니까 지금 하는 거 그냥 흘러 들어도 돼. 알았죠? 한 번만 설명할게. 우리가 이 참수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문제를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이 문제 한 번만 이해해보자. 아까 결국에는 이 점이 얼마였지 얘들아? 0이었지. 맞아요? 이 점이 아까 얼마였죠? 2였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얼마였죠?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었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애들 얼마였어? 얘들아? 미분계수 얼마였어? 3이었지,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 잠깐만 한 가지만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점에 어차피 애들 이거 잊어버려도 돼.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이 두 점에 평균 변화 이 두 점을 치는 직선 한번 쌤이 구해볼게. 어렵지 않거든? 한번 해보면은 얘 구해볼게. 선생님이 함수값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데 F0이 얼마지 얘들아? 내가 한 번만 도와줄게. F0이 얼마야? 1이지 맞지? F2는 얼마야? 2야 2. 지금 문제 7번 문제잖아. X의 제곱 빼기 X야. 됐어요? 됐어? 1이 아니야? 0 되면 0이야? 됐어. 됐죠? 그럼 우리 이제 구할게요. X 증가량이 2만의 영수이고요. Y 증가량 2만의 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기울기가요? 1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두 점과 평행인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으면서 접하는 녀석이 있겠죠. 이 녀석의 위치가요 정확하게 여기에 정가운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요 이 두 미분계수의 평균이에요. 둘이 더하면 얼마죠? 나누기 2하면요 얘 실제 기울기 1인 것도 확인시켜 드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빼기 함수 때문이기도 해요. 이렇게 생긴 녀석 잠깐 봐볼래요? 이렇게 생긴 녀석의 빼기 함수 여러분 그려보시면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빼기 함수 그려보시면 우리 배웠겠지만 이렇게 생기잖아요, 맞죠? 맞죠? 맞아요? 언제 이 두 함수가 언제 가장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접할 때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이게 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이 길이도 뭐하다? 이 길이도 길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쭉 내려서 확인하시다 보면은 차이가 가장 긴 녀석이 대칭축인 2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 점이 이 점과 일치하게 되어지시면서 여기가 미분계수가 얘 미분계수가 평평하죠. 평평하죠. 왜? 둘이가 뭐하니까? 평행하니까 평평해지게 내려와 주겠죠. 차이 함수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의 점 가운데가 이 두 점을 지르는 녀석과 평행인 녀석이 생기고 미분계수는 이 둘의 평균이다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뭐 응용해 보자면은 이렇게 응용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선을 그었대요. 현재 얘가 만약에 1이고요. 얘 평행하도록 하는 녀석의 미분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고 쳐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둘의 점 가운데에 얘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미분계수가 예를 들어서 2래요. 미분계수가 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이 점에서 미분계수는 얼마가 될까? 이 점에서 미분계수는 얼마가 될까요? 이 둘의 평균이 얘가 되니까 합이 4가 돼서 이만큼이 얼마다? 미분계수 6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도함수를 그리거나 식으로 하지 않고 그래프로만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알아두시면 쏠쏠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사실은 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는데 그만 설명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극대국수 가서 심화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지금은 심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뭔가 설명을 안 해서 그래도 말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실편 그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차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차함수의 경계가 되는 녀석이 먼저 총 3가지의 공간으로 저는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기 곡선이 첫 번째 경계가 되겠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쪼개지는 공간이 여기가 있죠. 여기가 공간에 쪼개지는 공간이 되겠고 마지막 공간이 여기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요. 총 몇 개의 공간을 해석해 볼 수 있냐면요. 3개의 공간으로 해석이 가능하시게 돼요. 이차함수 곡선 안에 있는 부분 그리고 곡선 위의 점, 곡선에 벗어나져 있는 바깥쪽 부분 이 3가지 부분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쉬운 것부터 보자면 곡선 여기 위에 한 점에서 이 점에서의 이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구해 볼게요. 이 점에서 이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접선이 여기 한 개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한 개 보이죠? 접선 또 다르게 그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을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이차함수의 곡선의 위에 있는 녀석들에서 그을 수 있는 즉 곡선 위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딱 한 개밖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려보시면 딱 한 개밖에 못 그려지겠죠. 두 번째로는 그럼 여기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라고 하면은요. 얘는 몇 개 생길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한 점 생기죠. 맞죠? 한 점 그을 수 있겠죠. 또 여기도 바깥쪽에도 뭐 있겠다. 여기도 또 한 점 그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얘가 말아 올라가니까 언젠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긴 몇 개 그을 수 있다. 접점을 2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서는 한 점을 택해서 하다 보면 접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래도 접선을 못 생기죠. 얘는 접선을 몇 개밖에 못 만든다. 하나도 못 만들어서 0개 만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알고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8번 문제 보니까 첫 번째에 접선을 그을 수 없을 때 물어봤으니까 걔는 이 1번 경우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다는 거는 이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다는 건 이 세 번째 경우로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이런 거예요. 보시다시피 현재 좌표평면을 잠깐 제가 살짝 그려보면 y축만 그릴게요. y축을 그려보시면 여기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b예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원점 현재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가 현재 b예요.
여기 좌표가 b일 거 아니에요, 맞죠? 원점이 만약에 원점이 여기 있어요. 원점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원점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b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을 그을 수 없을 경우는 아마도 이 원점보다 b가 더 뭐 해야 돼요?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부분이 돼서 접선을 그을 수가 없겠죠. 그럼 1번 답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b가 0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셔야 돼요. 그래야 원점이 여기 있으면서 접선을 그을 수가 없게 되겠죠. 접선을 한 개에 그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정확하게 원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접선을 이거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접선 하나 그렸네요. 맞죠? 딱 한 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답은 정확하게 B의 위치가 0이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마지막 세 번째, 접선을 두 개 긋고 싶다는 거는 이 곡선 밖에 원점이 있고 싶다는 거니까 곡선 밖이 여기죠. 곡선 밖에 원점이 있고 싶어 했으니까 B가 0이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곡선 밖에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0이 B보다 아래에 있어요. 즉 B가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B가 0보다는 커야 되겠다는 거기를 해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는 게 여기서의 이야기예요. 되셨나요? 이거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은 극대국소를 하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지만 나누고 싶지 않아요.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봤더니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 물어봤죠. 밑줄 한번 쳐볼까요?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 이렇게 나와져 있죠. 접선 중의 기울기가 최소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다?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고 싶다는 거고요.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미분계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를 좀 더 우리 입맛에 맞게 한 번만 더 고쳐볼까요? 바로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게 바로 누구죠? 도함수죠. 도함수의 함수값이 미분계수예요. 즉 도함수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고 싶다로 이렇게 재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도함수에다가 x좌표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결과가 접선의 기울기 곧 미분계수니까 걔의 최소가 된다는 거겠죠. 됐나요? 결국엔 도함수를 먼저 그려봐야 돼요. 도함수 구해볼게요. y''이 얼마가 되냐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고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나요? 이 녀석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수분해 딱히 되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꼭 시점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래를 볼록인 함수가 되겠고 꼭 시점은 얼마가 되냐면은 축의 방정식 공식 아시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x가 얼마인 거 알 수 있겠다?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이 도함수가요. 언제? 1일 때 가장 작다고요. 됐어요? 즉 1에서의 도함수의 함수값 최소라는 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럼 따라서 이제부터는 도함수에 1을 넣어서 함수값을 한번 제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1 넣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2라는 결과 얻어내실 수 있겠죠. 맞죠? 됐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지는 걸 확인했고요. 이젠 두 번째로 뭐 확인해야 되면 접점을 우리가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접점 찾기 쉽죠. x좌표는 내가 1인 걸 알고 있죠. 맞죠? x좌표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곡선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돼요. 주어진 곡선에 1을 대입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5라는 걸 아실 수 있어서 1,5가 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접선 만들겠습니다. y는 기울기가 2가 되겠고 지난점이 1,5니까 x 플러스 5가 되시면서 y는 2x 플러스 3이 되겠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접선 이야기는 이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쭉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는 166쪽에 해당하는 거를 해볼 텐데 먼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접선의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접선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초적인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몇 가지 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울기기도 하니까 뭐랑 관련되냐면 탄젠트 세타와 관련될 수밖에 없거든. 결국엔 얘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결국 얘도 직각삼각형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띄고요.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뭘 떠올릴 수 있겠다? 닮음을 떠올리게 된다고 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줄 수가 있어요. 몇 가지. 해볼게요. 첫 번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쌤이 있다고 해보면 이 F'이라고 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의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시면 수직이고 이만큼 뭐가 되겠어요? 세타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을 선생님이 M이라 하고 이만큼 선생님이 N이라고 하면 지금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중이에요.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뭐랑 똑같다? n분의 a가 같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너 반팔에 반팔이야? 최악이다 진짜 패션. 아 미안해. 아 좀 디스해서 미안해. 미안. 쌤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패션이어가지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혹시 마음에 상했다면은 마음 상하세요 그냥요.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그런 거 어떡해.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거는 하나의 곡선이 있다고 쳐보시면 여러분들 이 점에서의 제가 수직을 그었어요. 이렇게 또 접선을 그었어요. 제가 하는 거 잘 봐봐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골머리가 좀 아프시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기 제가 아까 그렸던 것들이 흰색으로 하면 제가 아까 기본사항으로 가졌던 게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었죠. 맞나요? 제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여기서 수직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세타면 누구도 세타가 되겠어요? 이만큼도 세타가 돼요. 왜요? 이게 동그라미에다 세타가 90도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되어져서 이게 세타죠. 닮음하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m이고 이 길이가 n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랑 똑같다? 이게 m이고 이게 n이잖아요.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돼요. 그래서 이게 n분의 n이라고 결국 똑같죠. 됐나요? 닮음을 자유자재 쓰시길 제가 지금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뭐 나왔으니까 볼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틀릴 거 알고 있어요. 뭐 맞은 사람이 우리 반에 없겠죠. 우리 반에 맞을 사람이 없겠죠. 이걸 이제 응용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직선이 있다고 선생님이 말할게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요. 이걸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쭉 선을 연결시키셔서 여기 삼각형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하나 또 삼각형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이만큼이 세타다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해 못하실까 봐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평행선 수살바 내려주시면 이게 무슨 각이 되죠? 억각이 돼요. 맞아요? 이만큼이 세타로 볼 수 있으면 이만큼도 뭐가 되겠어요? 이만큼이 세타가 돼요. 억각 쓴 거고 닮음 쓴 거 되셨죠?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억각으로 이게 세타라고요. 그럼 얘는 동그라미 x면 얘 더 90도니까 얘도 더 90도 되면 세타가 돼야 돼요. 됐어요?
나 하고 있는데 보이니? 해도 돼? 이 길이비가 만약에 m 대 mk라고 하잖아. 이렇게 즉 얘 뭐야? 기울기가 k인 거야. k. 됐어요? 요것분의 요거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은 이 길이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k가 되어지겠죠. 됐냐? 내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새롭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 둘의 함수값의 차이를 선생님이 만약에 이 함수값의 차이를 선생님이 h 뭐 그래 라지 h라 쓰면 이렇게 해볼게. 알았죠? d라 이 거리를 d라고 이 거리를 선생님이 그냥 뭐 d라고 이렇게 둬볼게. 알았죠? 됐어요? 그러면은 d 대 d 좀 그러냐? 뭘로 할래? 뭐라고 하지? 그냥 함수값의 차. 그래, 함수값의 차라고 할게. 이 함수값의 차 대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함수값의 차 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빗변 대 밑변이랑 똑같지. 루트 m 플러스 1 대 m이랑 똑같아. 됐어요?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가 되냐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함수값의 차를 곱하시고 거기에 몇 배 하면 된다? m배 한 거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새롭게 풀어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단문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뭐 하는 거냐면 기하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문제 못 풀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니? 식으로 풀 생각하지 마. 수투. 기하적으로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나의 곡선이 있다고 쳐보면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잘 봐둬라. 분명 도움 될 거야.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게요. 됐나요? 이만큼 우리가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수서에만 내려주시면은 이만큼도 세타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다. 이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예로도 풀 수 있어요. 이게 m이고 이게 n이면 n분의 n이나 이거나 이건 어때요? 같아요. 닮았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n분의 n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즉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기울기로서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길이에 관련된 걸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식으로 풀 때 한계점이 있을 때 이걸 써 먹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선을 언제 또 활용하게 되냐면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접선의 기울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산술기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곡선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어떠한 곡선이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하나의 직선을 그었어요. 이렇게요. 그랬을 때에 이 A라는 점과 이 B라는 점 사이에, 즉 이 구간 안에서 이 직선과 가장 먼 점을 찾고 싶어요. 언제 가장 멀겠어요? 뭐 할 때? 이 점과 이 곡선과 직선 사이 가장 먼 점이 먼 걸 알고 싶다면 평행할 때가 가장 멀겠죠. 맞나요? 왜 가장 멀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에 이게 가장 긴 게 이게 가장 긴 거니까 그게 바로 접할 때가 되는 거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접선을 이 거리의 최대로서 활용한다고 봐주시면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또 이 접점, 이 길이 물어볼 경우가 있을 텐데 또 이 접점 찾아주시면 되겠죠? 맞죠? 어떻게 찾아요? 기울기 알 때에 접점 찾는 거 이미 아시니까요. 맞죠?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구할 수 있겠고요. 때로는 어떠한 곡선이 있는데요. 이 곡선에서 한 점이 있어요. 이 점과 이 곡선 사이 거리의 최소를 구하고 싶대요. 언제 가장 머냐고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멀게 되냐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점에서
계속 원을 반절씩 늘려나가 보세요. 계속 반절씩 늘어가다 보시면 뭐가 생기죠? 여기에요? 접할 때가 생겨지겠죠. 맞죠? 이 접할 때가 생겨지겠고 이 접할 때가 바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최소가 되는 점이겠죠. 근데 이 점과 이 녀석이 서로 원과 중심이라 봐서 접하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되죠? 수직이 되죠. 바로 이때 뭐가 등장하게 되면 바로 얘가 바로 이 선을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 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곡선에 접하는 거에 수직인 직선을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쌤, 그래서 어떻게 구하나요라고 한다면 이 점을 모르겠죠. 이 점을 t, ft로 이미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 점 문제 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를 구하세요. 두 점에 뭘 구하라고요?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있겠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둘이 곱했을 때 수직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러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니까 t 값을 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법선의 방정식 또한 활용해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얘는 쉽게 설명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얘는 평균 변화율과 누구랑 곱했을 때 순간 변화율을 곱했을 때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결론도 내려지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게 법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어지겠다는 걸 확인하신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도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66쪽이고요. 19번 문제 풀어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면은 그 곡선 위의 점과 직선 y는 2x 빼기 7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언제 최소가 되겠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그냥 상상을 좀 대충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떠한 직선이 있겠고요. 곡선이 있겠고요.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맞죠? 그거의 무슨 거리? 거리의 최소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언제다 바로 둘이 뭐 할 때? 접하는 기울기가 평행할 때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 현재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습니까? 여러분들에게요. y는 2x 빼기 7이라고 줬죠.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도 얼마가 돼야겠어요? 이 녀석의 기울기도 얼마가 돼야겠어요? 2가 돼야겠죠. 이 접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점을 좀 찾아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모르겠으면 t, ft라고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미분을 구합니다. 미분해 보시면 f'x가 되어지겠고 그게 2x 빼기 4가 되어지는 거겠죠. 맞죠? 이 미분계수가 얼마일 때 찾아야 된다고요? 2가 될 때를 지금 찾을 거라고요. 2x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3,3을 넣어주시면 9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니까 3,0이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뭐 분명히 하시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여러분 선택지 첫 번째 선택지는 뭐가 있겠어요? 직선 2x-y 빼기 7이 여기는 직선과 3,0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 공식으로서 여러분들을 해결하시려고도 하겠죠. 됐나요? 그런데 따르게도 풀 수가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풀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요.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하학적 접근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 그림 그려드리자면 오른쪽 선을 그었고요. 이 점 정확하게 모르지만 얘는 3,0입니다. 직선 하나 있는데 y는 2x 빼기 7이 되겠죠. 맞죠?
한번 기하학적으로 풀어보죠. 여기 수서해발 내려왔으면 저는 여기다가 하나의 평행한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여기다도 제가 평행한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보면은요. 잘 보세요. 이만큼 세타라고 하면 이만큼도 뭐가 되겠어요? 세타가 되어집니다. 됐나요? 아, 여기다 내리지 말까요? 여기다 내리지 마자. 우리 편하죠. 여기다 내리겠습니다. 여기다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만큼이 세타면 이만큼도 뭐가 됩니까? 혹시 안 모르시려나? 이만큼이 세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요. 모르겠으면 알려드려요? 아까 제가 했는데 어떻게 했죠? 여기 쭉 선을 내려주시면은 막곡지각 이만큼 세타죠. 그럼 x니까 이만큼 또 세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 얼마죠? 얘 기울기가 2였죠. 맞아요? 그럼 얘도 x 증가란 분의 여기 x 증가란 분의 y 증가량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x고요. 여기 2가 되겠죠. 맞죠? 맞습니까? 여기 k면 여기 2k가 되야겠고요. 2k가 되겠고 여기 루트 5k가 되어져야겠죠. 맞죠? 보시면 여기 쭉 선을 그려주시면 여기 x좌표가 얼마일 때면 x좌표가 3일 때죠. 맞죠? 이 길이 구하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여기 x좌표 얼마죠? 0이죠. 맞나요? 맞아요? 됐죠? 아, 그림이 좀 이상한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오케이? 3이 아니었냐 얘들아? 뭐지? 잠깐만. 2x 빼기 4가 2일 때 x가 3일 때 왔는데 아, 함수값이 틀렸구나. 이래봤지? 말 안 했네. 3, 3, 9 4, 3, 12 3, 3, 9 맞는데 얘들아 틀린 거 없는데? 계속할게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냥 뭐라고 해야지? 조금 달랐나 봐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0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겠죠. 함수값이 3,0인 건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0 집어넣으면 여기 3일 때 얼마죠? 함수값이요? 3일 때 함수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냥 3,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길이가 1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따라서 루트 5k가 1인 거 아니까 k 값이 얼마다? 루트 5분의 1이 되어지겠죠. 맞죠? 따라서 내가 찾고 싶은 길이가 이 k였다고 치는 거잖아요. k가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루트 5분의 1인 것도 알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이걸 안 풀고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공식 쓰시겠죠. 맞죠? 하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린 거고요.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중심이 y축 위에 있고요. 1,1에서 곡선 y x의 세제곱을과 접한대요. 원과 얘가 접한대죠. 원의 넓이를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여기 잠깐 봐볼게요.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차함수가 하나 여기 안에 쏙 접하게 그려졌나 봐요. 이 접지 하필이면 1,1이라고 주어진 것 같아요. 맞죠? 얘들아,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을 선생님이 중심이라 잡아보도록 할게 하셨죠? 그럼 얘들아, 접하기니까 여기 뭐가 되겠다? 수직이 되어지겠죠. 맞죠? 근데 하필이면 곡선하고도 접하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여전히 원하고도 접하고 이 이차함수하고도 접하게 되겠죠. 됐나요? 우리 뭐라 쓰냐면 이 접선을 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주어진 함수 f가 x의 4제곱인데요. 그러면은 f'x를 구해볼 수 있겠죠. 그게 얼마죠? 4x의 몇 제곱? 세제곱 되겠죠. 그럼 f'이 1이 얼마가 되냐면 기울기가 얼마짜리다? 4짜리 돼서 이 기울기는 얼마인 거 알 수 있겠다? 4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요?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풀고 싶겠죠? 얘 뭐 0,7라고 둔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시면 그게 뭐가 되겠다? 뭐 반지름에다 놓고 풀 생각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풀려고 하고요. 그건 좀 너무 어려워져서요. 해볼게요. 얘 기울기 4죠. 제가 아까 기하학적으로 풀으려고 했던 걸 적용시켜보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여러분들? 이 세타 기울기가 4죠.
파란색 어디 있죠? 이게 세타라고 했었고요. 여기 쭉 수설바 내려줍니다. 됐나요? 여기 수설바 내려주시면 이만큼이 세타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만큼이 세타인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됐나요? 저 계속 해도 되겠죠? 됐어요? 혹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를까봐 괜찮아? 나 한다? 한가? 네, 할게요. 그러면은 얘 수직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4죠. 얘는 이 녀석이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그럼 x 증가량이 k면 y 증가량이 뭐가 되겠어요? 4k가 돼야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됐나요? 근데 이 y 증가량이 4k인데 이 4k의 길이를 구할 때 x좌표가 1이죠. 그럼 4k는 얼마인 거 알 수 있겠어요? 1인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k 값이 얼마가 되겠다? 4분의 1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근데 제가 구할 거는 이 반지름 길이를 선생님이 r이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r제곱 파이를 구하라고 했죠. 됐나요? r제곱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7k제곱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k제곱이 얼마냐면요 16분의 1이 되겠죠. 맞죠? 다시 집어넣었더니 16분의 17파이가 그래서 뭐가 되겠다? 원의 넓이가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거 없이 풀려고 하면 아주 문제가 재밌어질 거예요. 아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었고 잠깐만요. 혹시 모르시니까 직선이 있으면 현재 지금 이만큼을 선생님이 뭐 직각삼각 이렇게 잡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이렇게 이게 있고요. 잘 보세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 평행역에선 그어보세요. 하셨죠? 평행역 그어보시면 이게 이만큼 얼마가 돼요? 이게 수직이죠. 맞아요? 이만큼 세타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수직이죠. 여기 세타면 이만큼 x죠. 그럼 이만큼 뭐가 돼야 돼요? 세타가 돼야 돼요. 됐나요? 이런 방향성으로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기하학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이 7번 문제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두 곡선이 1,-2에서 공통접선을 가진다고 하죠. 맞죠? 먼저 공통접선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제가 활용하다가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공통접선 이야기를 안 하고 빼먹어서 개념 잘 정리해 두세요. 공통접선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어떤 곡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하나의 곡선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 점에서 접한다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이것은 F로 하겠고 이 함수를 G라고 한다면 이 X좌표 선생님이 A라고 해보겠습니다. 접한다라는 거는 공통접선을 가지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 즉 이러한 공통접선이 존재하는 거죠. F하고도 접하고 G하고도 접하는 공통접선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두 곡선이 접한다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접한다라고 하는 건 총 두 가지를 의미하니까 두 가지는 외워놔야겠죠. 두 곡선이 접한다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왜 함수값이 같을까요? 당연히 만나는 거니까 함수값이 같다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됐나요? 두 번째,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는 공통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가지가 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만든 접선의 방정식과 여기서 만든 접선의 방정식이 같다라는 건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좀 재밌게 식으로 써줄게요. F'A랑요, FA랑 GA랑 같다는 말이고요. 접한다는 건 뭐가 같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니까 그 점에서 미분계수와 G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G에서의 X에서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통접선을 말합니다. 됐나요? 네.
근데 꼭 공통접선을 가질 때 또 다음과 같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들만 벌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보시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4차, 3차 함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생긴 하나의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 접선이 이 점과도 접한대요. 즉 A에서 근 접선이 B에서도 접하는 이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됐나요? 쌤 이건 어떻게 푸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의 평균 변화를 먼저 구하세요.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겠죠. 또 뭐도 같겠어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또 똑같은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맞죠? 됐나요? 이 B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도 이 평균 변율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뭐 해주시면 적당히 연립해 주시면은요 구하자고 하는 뭐 A, B의 둘 중에 하나의 값이라던가 모두 다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어지겠죠. 공통접선은 총 두 가지로 의미 해석할 수 있겠죠. 공통접선이 꼭 이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라 오른쪽과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 문제 봤더니 두 함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공통접선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왼쪽과 같은 케이스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이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보건데 정확하지 않겠지만 어떤 한 점, 이 점이 몇 컴마 몇이죠? 마이너스 1, 2라는 점에서 두 개의 곡선을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경우다?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경우가 되어진다는 거겠죠. 이렇게요. 됐나요? 그럼 이 두 녀석이 접한다고 하니까 첫 번째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현재 F를 선생님이 얘를 x의 세제곱 더하기 ax를 두겠고요. g를 뭐로 두냐면은 bx의 제곱 플러스 c로 둘 때에 첫 번째 함수값 같으니까 1 더하기 a라는 그 값과 b 더하기 c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함수값이 같은 거겠죠. 이래서요. 다 얼마로 같아요? 다 2로 같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민호 안 됐고 지금. 두 번째 f'1과 g'1이 현재 같아야겠죠. 접하기 때문에요. 미분해서 식을 집어넣을 텐데요. 미분해 보시면 f'이 나와주겠고 3x의 제곱 더하기 a가 되겠고요. 미분하시면 답이 나올 텐데 g'이 2bx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각각 1을 넣어주시는 거니까 1을 넣어주시면 1 플러스 a라고 하는 게 2b랑 같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위의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a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a 값이 1이라는 거 얻을 수 있겠고 b 플러스 c가 2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a에다 1 집어넣어주시면 2가 되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b가 1인 거 얻을 수 있겠죠. 두 개 적당히 연립해 주시니까 c도 얼마가 되겠다? 1인 걸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이 나와주겠죠. 21번 문제였고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21번 문제 보시니까 22번 문제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y는 현재 문제에서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빼기 1이다 라고 문제 줬는데요. 거기 잘 보세요.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x축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떻게 접할 수도 있겠어요.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맞죠? 됐나요? 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 공통점이냐면요.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미분계수가 이제 0이에요. f 프라임 마이너스 0이라고 해도요. x축과 접하니까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0이에요. 저 평평하니까 가로로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합해서 봤을 때는 현재 x축에 접한다는 거 결국에는 그냥 뭘 준 거야? 미분계수가 얼마다? 0이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x축 접한다, 미분계수 0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가 있는데요. 이 얘가 x축에 접한다라는 건 이게 무슨 점이다? x 절편이라고 준 거죠. 맞나요? 그 말 무슨 말 또 뭘 준 거예요? 함수값도 0이어야 된다는 걸 준 거겠죠. 그럼 이게 두 가지 식을 보시고 우리 민호에게 물어볼게. 너 어떻게 풀래, 민호야? 모르는 거 아니겠죠, 설마요? 설마요? 모를 리가 없겠죠. 설마 모르면 진짜 간첩이죠. 이 정도면 간첩이 거의 북한이죠. 실망이에요. 디서포인트도 하네요. 첫 번째 하는 생각 그냥 애들이 각각 그냥 대입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나요? 미분해 보시면은 얘가 그냥 3x의 제곱 플러스 2ax 빼기 b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뭐 하시고 마이너스를 그냥 대입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도 그냥 구하실 거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b 빼기 1은 0이다 해서 둘이 여러분들께서 연립을 하시겠죠. 이것도 할 수 있는 풀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었고요. 제가 원하는 건 두 번째 풀이를 저는 원했던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의 미분계수도 0이고 함수값도 0이라는 건 뭘 상징한다? fx가 x-1의 제곱을 2개 이상 가진다라고 생각하자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들었어요. 접한다, 인수를 2개 이상 가지는 거라고요. 즉 쉽게 말해서 얘를 fx를 유추할 때 x-1, x-1의 제곱 뒤에 샬라샬라 네모칸이라고 이미 설정하고 문제를 푼다고요. 제 말은 이렇게. 최고 참개수가 얼마입니까? 지금요? 1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 3차식이니까 여기 x가 1차식 들어야겠고요. 상수항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상수항 1 나오죠. 거기 뒤에 빼기 1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x가 얼마가 되겠다? x-1의 세제곱이 되는 거라고. 결국엔 이렇다고. 이러면 a, b 값 정개줘서 풀어주시면 답이 나와주는 거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관계성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대입해서 푸는 친구도 있겠고 이 두 가지를 보고 식 유추해서 푸는 방법도 있게 되겠죠. 두 가지 다 아셔야 하는 내용이게 되겠고요. 이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 봤더니 현재 뭐라고 줬냐면은요. 지금 ax 플러스 b가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죠. 맞죠?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 지금 상황이에요. 얼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요. 제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말은 그 녀석의 공통접선, 즉 한 점에서 공통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되셨나요? 네. 그 상황 속에서 y는 x의 세제곱과 y는 x의 세제곱 빼기 4에 동시에 접할 때를 문제에서 물어봤죠. 일단은 임의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의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입장에서 좀 이해 안 갈 부분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들어보자면 그림이 좀 여러분 정확하게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림을 좀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이렇게요. 이게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4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겨요. 보세요. 그냥 여러분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할 때 필요한 거니까 y는 x의 제곱 플러스 4가 이렇게 생긴다고요. 제 말은요.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아마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요. 그럼 이런 동시에 접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그것도 알려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함수 이 함수 특이성이 있어요. 이 함수 뭐가 존재하죠?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요. 무슨 대칭성이 제가 저번에 수업 때 얘기했었는데 무슨 함수 얘는요? 기함수란 대칭성이 있죠. 맞나요? 쉽게 설명하면 뭐다? 원점 대칭함수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이 점이 원점에서 대칭이라고 보면 이렇게 원점 대칭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맞죠? 선생님이 이거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이 점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걔를 얼마만큼 올렸어요? 3만큼 올렸죠. 3만큼 올렸다고 해도 3만큼 올리면 이 점이 그대로 이 점과 얘랑 이런 두 가지 뭐가 이렇게 둘이가 평행하죠. 맞아요? 그럼 얘를 쭉 위로 올렸다라는 건 이게 평행한 지점에 이 지점의 x좌표가 얼마나 똑같다? 2a와 똑같다라는 거지 지금 제 말입니다. 됐어요? 됐니? 우함수, 기하함수의 성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평균 변화율과 뭐랑 같다? 순간 변화율이 같다로 풀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을 저랑 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를 구할 겁니다.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를 구할 거예요, 저랑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x 증가량은 둘이 빼니까 2a가 되어지겠고요. y 증가량 여기다 a는 값이 a 세제곱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a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니까 둘이 빼주면 이게 x 증가량이에요. 그게 같아요. 누구랑 같아요? 이 점에서 미분계수랑 같은 거죠, 맞죠? 또는 이거 넣으셔도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둘 뭐 넣어도 상관없어. 얘 미분해 보시면 y는 3x의 제곱이니까 a를 넣어주시면은 3a 제곱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결론만 내려드리면 3a 이거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2a의 세제곱 플러스 4가 되어지겠고요. 곱하니까 6a의 세제곱이 됩니다. 정리하면은 4a의 세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이 얼마인가 알 수 있겠다. 1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문제에서 결국엔 요구하고자 하는 게 이 점을 찾은 거예요. 이 점이 얼마죠? 1,1 제곱하면 1이 되겠죠. 이 점은 1,1인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도 나왔죠. 이 점의 좌표 얼마죠? x좌표는 똑같이 1이고 y좌표는 얼마입니까? 5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됐나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접방 찾는 거니까 접점을 내가 알았죠. 기울기도 여러분들 이미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1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3 되겠죠, 맞죠? 접방 만들었습니다. y는 기울기 3이 되겠고 1,5를 지나니까 x-1 플러스 5가 접방이 되어지겠고 답은 3x 플러스 2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우함수, 기하함수, 성질까지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으셔야 편하겠죠.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아직 이게 어색하니까. 아마 다음 시간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거야, 내일은.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제로 먼저 풀어주시고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여기는 스텝 1 아직 풀지 마세요. 스텝 1을 예쁘게 풀려면 뒤에 극대극수가 좀 있어야 예쁘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대극수까지 하고 스텝 1을 풀려고 줄 테니까 스텝 제로까지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수업하겠고